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전공 서적을 다시 읽어볼까 합니다. 진짜 잠 올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무거워. 많이 무겁네요. 아, 2장 원자 구조와 원자 결합. 원자 내의 전자. 원자 모델. 19세기 후반에 들어 고체 내에 존재하는 전자와 관련된 여러 현상은 고전 역학으로 설명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원자와 원자 내 개체의 거동을 지배하는 일련의 새로운 원리와 법칙이 정립되었으며 이를 양자 역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원자 내 전자들의 거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역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취지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취급하고자 한다. 양자 역학의 초기 개념은 간단한 보어 원자 모델에서 출발되었다. 이 모델에서 전자는 정해진 궤도를 가지고 원자 주위를 돌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궤도의 위치는 명확히 정의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보어 원자 모델의 개념들을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또 다른 중요한 양자 역학의 개념은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된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오직 특정한 에너지 값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에너지는 바뀔 수 있지만 이는 오직 허용된 높은 에너지의 흡수를 수반,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의 방출을 수반으로 양자 도약을 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허용된 전자의 에너지를 에너지 수준 혹은 준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준위의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준위는 일정한 에너지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어 수소 원자의 허용 준위는 그림 2.2a와 같다. 이러한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가지며 핵에 귀속되지 않은 혹은 자유전자 에너지를 0으로 잡는다. 물론 수소의 한 전자는 오직 한 준위만을 채울 수 있다. 보어 원자 모델은 원자 내 전자들의 위치와 에너지를 설명하는 초기 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보어 모델은 전자가 갖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계는 파동 역할 모델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이 모델에서 전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자를 특정 궤도를 도는 입자로 취급하지 않고 전자의 위치를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위치를 확률 분포 또는 전자구름으로 표시한다. 그림 2.3에서 수소 원자의 보어와 파동역학 모델을 비교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모델 중에 이해가 쉬운 모델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양자수. 파동역학을 사용하면 원자의 모든 전자는 양자수라고 하는 4개의 숫자에 의해 정의된다. 전자의 확률 밀도의 크기, 형태, 방향은 3개의 이 양자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보어 에너지 수준은 전자 부각으로 세분되며 양자수는 각 부각 내에 존재하는 준위를 지칭한다. 전자각 주각은 주양자수 n으로 표시되며 1부터 시작하는 정수이다. 흔히 이러한 각은 K, L, M, N, O 등의 알파벳으로 표시하는데 이는 표 2.1에서와 같이 각각
N은 1, 2, 3, 4, 5 에 해당된다. 4개의 양자수 중 이러한 주 양자수만이 보어 모델과 관계가 있는데 원자 핵의 위치로부터 전자가 떨어진 거리와 연관이 있다. 두 번째 양자수 L은 부각을 나타내며 S, P, D, F와 같이 소문자로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부각의 수는 n의 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각 n 값에 대해 허용되는 부각을 표 2.1에 나타내었다. 각 부각에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들은 세 번째의 양자수 M에 의해 정해진다. S 부각에 대해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있으나 P, D 및 F 부각에는 각각 3, 5, 7의 준위가 존재한다. 외부 자기장이 없다면 각각의 부각은 에너지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자기장이 걸리게 된다면 부각의 준위는 나뉘며 약간 다른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각 전자에는 상하 방향의 스핀 모멘트가 있다. 이러한 스핀 모멘트에 관계되는 양자수가 네 번째의 양자수 MS이고 스핀 방향에 따라 두 가지의 값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파동역학은 보어 모델의 전자각이 3개의 새로운 양자수에 의해 전자 부각으로 세분화되는 것을 밝혀준다. 따라서 파동역학 모델은 보어 모델의 좀 더 개량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소 원자를 나타내는 두 모델을 그림과 같이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4는 파동역학을 이용하여 계산된 주각과 부각의 에너지를 나타낸 도표이다. 이 도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주 양자수가 작을수록 낮은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준위의 에너지 값은 두 번째 준위보다 작으며 두 번째 준위는 세 번째보다 작다. 두 번째로 동일한 주각에서 L 양자수가 증가하면 부각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전자 배위. 앞에서는 주로 전자 준위, 즉 전자에 허용되는 에너지의 값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준위에 전자가 채워지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인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하나의 준위에 최대 스핀 방향이 각각 다른 2개 이하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전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각 부각에는 총 2, 6, 10, 14 14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표 2.1에서 네 번째까지 주각에 채워낼 수 있는 총 전자의 수를 요약하였다. 물론 원자 내에 가능한 모든 준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원자에서 전자는 낮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각과 부각의 준위로부터 각 준위의 스핀 방향이 다른 2개의 전자로 채워진다. 나트륨 원소에 대한 에너지 구조를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모든 전자가 앞에서 언급된 법칙에 의해 가능한 에너지 준위를 모두 채울 때 원자는 기저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18장과 제2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는 높은 에너지로의 천이가 가능하다. 원자의 전자 배위 혹은 전자 구조는 이러한 준위에 채워지는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전자 배위를 나타낼 때는 보편적으로 부각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를 주각, 부각 표식의 위첨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수소, 헬륨, 나트륨의 전자 배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전자 배위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에 채워진 전자를 말한다. 이러한
이러한 원자과 전자들은 원자군과 분자를 이루는 원자 간의 결합에 참여하며 고체의 많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이러한 원자과 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원자의 최외곽 혹은 원자과 전자각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안정된 전자 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네온, 아르곤, 크립톤과 같이 최외곽의 S와 P 부각이 8개의 전자에 의해 완전히 채워진 경우이다. 단 예외는 헬륨으로 단지 2개의 전자를 최외곽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반응이 적은 불활성 기체로 표시한다. 채워지지 않은 최외곽 궤도를 가지고 있는 원자는 전자를 얻거나 버려서 혹은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안정된 전자 배위를 가지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2.6절에 설명된 화학 반응과 고체 원자 결합에 대한 기초가 된다. 주기율표. 모든 주기율표는 주기율표. 모든 원소는 주기율표상의 전자 배위에 의해 분류된다. 여기서 원소는 주기라고 하는 7개의 횡렬의 원자 번호순으로 위치해 있다. 주기율표의 같은 종렬에 위치한 원소는 비슷한 최외곽 전자를 가지며 따라서 비슷한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성질은 각 주기를 따라 횡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점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한다. 영족에 존재하는 원소는 불활성 기체이며 완전히 채워진 전자각과 안정된 전자 배위를 가지고 있다. 주기율표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원소는 금속에 속한다. 이들 원소는 그들의 원자과 전자를 외부로 방출하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를 전기양전성을 갖는 원소라고 한다. 주기율표의 우측에 존재하는 원소는 전기음전성을 갖는다. 즉 그들은 쉽게 전자를 받아들여서 음이온을 형성하거나 때로는 다른 원소와 전자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림 2.7은 주기율상의 원소가 가지는 전기음성도 값이다.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한다. 고체 내의 원자 결합 1차 원자 간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가장 쉽게 설명되고 시각화될 수 있는 결합이다. 이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 간의 화합물에서 볼 수 있는 결합으로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우측 끝부분에 위치하고 금속 원소의 전자는 비금속 원소의 최외곽 전자를 쉽게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모든 원자는 불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된 전자 구조를 얻으며 또한 전기 전하를 띈다. 즉 그들은 이온으로 된다. 염화 나트륨은 대표적인 이온 결합 재료이다. 나트륨은 외곽의 한 개의 전자를 염소에게 주고 네온 원자와 같은 전자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전자 공급에 의해 염소 이온은 음전하를 가지게 되며 아르곤과 동일한 전자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결합의 도식도를 그림 2.9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작용하는 인력은 콜롱의 힘, 정전기적 인력, 즉 양전하와 음전하의 이온은 서로 끌어당긴다. 두 독립된 이온에 대해 인력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원자 간 거리의 함수로 표시된다. 어려운 식. 여기서 A, B와 N은 특정한 이온계에 따른 상수값이며 N은 대략 8 정도의 값을 가진다. 이온 결합은 방향성이 없다고 한다.
이는 결합의 세기가 모든 방향에 대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온 재료가 안정되기 위해서 모든 양이온은 3차원적으로 음이온과 최접근에 있어야 한다. 세라믹 재료의 주된 결합 상태는 이온 결합이며 이러한 재료의 이온 배치 구조는 제1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2.3에는 중요 이온 재료의 결합 에너지와 용융 온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온 결합 재료의 특징은 단단하나 깨지기 쉬우며 정기적, 열적으로 절연 특성을 가진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성질은 이온 결합이 가지는 전자 배위와 이온 결합의 속성에 기인한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안정된 전자 배위가 두 인접 원자 간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공유 결합하는 두 원자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가 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유된 전자는 두 원자에 모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유 결합의 한 예로 메탄 분자 공유 결합의 계략도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탄소 원자는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고 수소 원자는 1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수소 원자는 하나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헬륨의 전자 배위를 가지게 된다. 탄소는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고 각각 전자는 수소와 공유하여 총 8개의 외곽 전자를 가지게 되어 네온의 전자구조, 즉 안정한 상태를 가지게 된다. 공유 결합의 특징은 결합의 방향성이다. 즉 각 원자의 상대적인 위치, 방향은 전자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존재하게 된다. 많은 비금속 1원계 분자와 메탄, 물, 염화, 플로르와 같은 2원계 분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또한 다이아몬드, 규소, 게르마늄 등의 1원계 고체와 주기율표의 우측에 위치한 비소와 칼륨, 안티모와 인듐, 탄화규소 등도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각각의 원자에 가능한 공유 결합의 개수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에 의해 정해진다. 만약 n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8-n개만큼의 공유 결합을 가질 수 있다. 공유 결합은 매우 단단하고 높은 용융점을 갖는 공유 결합은 매우 단단하고 높은 용융점을 가지는 다이아몬드처럼 매우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거나 270도씨에서 용융하는 비스무트와 같이 매우 낮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 중요 공유 결합 재료의 용융점과 결합 에너지를 표 2.3에 수록하였다. 폴리머 재료는 전형적인 공유 결합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분자 구조는 탄소 원자가 긴 사슬로 연결이 되는데 이는 각 원자당 가능한 4개의 결합에서 2개가 서로 공유 결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남은 2개의 결합은 다른 원자와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다. 폴리머의 분자 구조는 제1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원자 간 결합은 흔히 부분적으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극소의 재료만이 순수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성분으로 되어 있다. 화합물에서 결합 종류의 정도는 주기율표상에서 구성 원소 또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의 상대적인 위치와 연관이 있다. 즉 주기율표에서 두 원소가 좌측 하부에서 우측 상부로 멀리 떨어져 위치할수록 이온 결합 성분은 커지고 원소가 가까이 위치할수록 공유 결합 성분은 증가한다. 전기 음성도를 갖는 A와 B 사이 결합에 있어 이온 결합의 퍼센트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오케이. 금속 결합. 1차 결합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금속 결합은 금속과 합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결합의
금속결합 1차 결합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금속결합은 금속과 합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결합의 기구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모델이 제시된다. 금속 재료는 1개나 2개 또는 최대 3개까지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고체상에서 이러한 최외곽 전자는 특정한 한 원자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금속 내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러한 전자는 금속 전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전자 바다나 전자 구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은 비외곽 전자와 원자 핵은 이온 코어라고 불리고 각 원자당 외곽 전자와 같은 양의 양 전하를 가진다. 그림 2.11은 금속 결합에 대한 간단한 계략조이다. 자유전자는 양이온의 이온 코어가 서로 정전기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막아주며 금속 결합은 방향성이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자유전자들은 이온 코어를 서로 뭉치게 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금속 결합의 결합 에너지와 용융 온도를 표에 수록하였다. 결합은 약하거나 강하여 광범위한 에너지 값을 가지며 그들의 용융점 또한 광범위한 값을 나타낸다. 다양한 재료의 형태의 금속, 세라믹, 폴리머 등의 일반적인 거동은 결합의 종류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속은 자유전자의 존재로 인해서 열과 전기에 좋은 전도체이다. 대조적으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재료들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 열적으로 부도체이다. 더욱이 7.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상온에서 대부분의 금속과 그들의 합금 영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재료가 영구 변형을 가지고 난 후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동은 변형 기구에서 설명될 수 있고 이것은 금속 결합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와는 반대로 상온에서 이온 결합을 하는 재료는 그들의 구성 이온의 정기적으로 부하된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깨지기가 쉽다. 이 차 결합이 남았는데 20분 동안 책을 읽으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럼 안녕.